바다에도 지뢰가 있습니다. 그걸 기뢰라고 합니다. 이런 기뢰들로 해로를 봉쇄하는데 이걸 기뢰원이라고 하지요. 이런 기뢰는 그 방식도 여러 가지이고 이걸 설치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다에 이게 있다는 겁니다. 배를 표적으로 하기에 그만큼 위력이 크고 바다라는 특성상 3차원의 공간이기에 찾기도 힘들고 제거하긴 더 힘듭니다. 이런 기뢰를 제거하는 것을 소해라고 합니다. 이 소해에 대해 좀 짚거려 보려고 합니다. 소해에 말하기 앞서 기뢰에 대해 간단히 말해보면 요즘 쓰이는 기뢰는 통상 침저 기뢰와 계류 기뢰입니다. 침저 기뢰는 말 그대로 바다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기뢰고 계류 기뢰는 해저에 고정된 케이블로 일정 심도에 고정된 채로 운용하는 기뢰입니다. 그리고 기뢰들의 작동 방식도 여러 가지인데 단순 접촉식부터 자기장, 음향, 진동 등 여러 방식의 센서를 복합으로 사용하여 기폭하는 방식들입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크기 대비해서 많은 폭약을 이용해 거품을 만들어내고 그 거품이 떠오르며 함정의 용골을 박살내는 보통 버블제트라고 하는 현상으로 함정에 피해를 줍니다. 기뢰는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든 특성 덕에 해상 거부에 아주 적합한 무기체계입니다. 이게 있으면 그 해역은 함정이 함부로 접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소해입니다. 바다 속에 숨은 기뢰를 찾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이런 기뢰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함종을 소해함이라 하고 돈이 많다면 소해용 헬기를 운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단 지뢰가 있다면 지뢰부터 찾아야 할 텐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육군도 지뢰 찾기보단 공병 전차가 길을 갈아엎듯이 해군도 그렇게 합니다. 함정의 자기장, 음향을 흉내내는 기만기를 소해함이나 소해헬기로 견인해서 기뢰의 폭발을 유도합니다. 물론 이런 낚시에 낚이지 말라고 기뢰도 여러 안전장치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엔 직접 폭파시키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먼저 기뢰를 찾습니다. 소나로 찾거나 아니면 직접 잠수해서 찾는 게 방법입니다. 그렇게 소나로 기뢰의 위치를 찾아냈다면 터뜨려야지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하거나 로봇이 하거나입니다. 이런 로봇들도 사람이 조종해주는 방식이 아직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걸도 매크로로 돌리는 걸 생각해냈고 AUV라는 무인 잠수정 체계에 이런 소해 임무를 부여하는 중입니다. 물론 무인수 상정인 USV도 이런 임무를 부여받는 중입니다. 세계 각국에선 다양한 방식의 소해를 위한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좀 색다른 방법이라면 미국에서 쓰려던 방법인데 기뢰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폭격을 해서 기폭시키는 방법이나 폭약을 무력화하는 약품을 주입하는 플러세트탄을 투하하는 방법도 연구했었습니다. 헬기에서 레이저로 기뢰를 찾고 기관포로 쏴서 기폭시키는 방법도요. 뭐 대부분 개발 중단이나 스릴이 없는 방식들이지만 이런 기뢰가 무서운 게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는 방책 중 하나로 공세적인 기뢰전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일단 미공군과 해군의 전력이라면 하루 최대 약 800여 발의 기뢰를 부설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의 생각보다 우리 군은 기뢰전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아예 기뢰 부설을 전문으로 하는 함정을 보유한 몇천 대는 나라니까요. 물론 소해 전력도 규모 대비 상당합니다. 그리고 소해가 엄청 힘듭니다.
노력 대비 결과가 얼마 안 나오거든요. 현대전에서 소해가 얼마나 힘든지는 하이퐁항에서의 미군의 소해 작전을 보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지들이 부설한 기뢰를 제거하느라 6척의 상륙함과 19척의 구축함, 650소티 이상의 항공기 등을 동원한 앤드수 입작전을 약 5개월가량 실시해서 3,762발의 기뢰를 제거했습니다. 일일 평균에도 하루에 30발 정도의 기뢰를 제거했다고 봐야겠지요. 소해 전력이 충실한 나라는 보통 기뢰에 당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기뢰를 잘 사용하는 나라,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해 전력들이 그저 안 멋있다고 무시당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다들 기뢰를 무시하는 것 같아 대충 생각나서 짓걸려 봤습니다.